네, 글로벌 브리핑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재유행 조짐이 보이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여기에 3조 달러 규모의 새로운 경기 부양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12% 급락하며 13,227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유럽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3차 유행에 대한 공포가 한층 커졌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이 봉쇄 조치를 다시 강화했다는 소식에 뉴욕 증시에서 주요 항공사와 주요 크루즈 업체 및 여행 관련주들이 줄줄이 하락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의회 청문회에서 올해 미국에서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이 나타날 것이나 그것이 지속적이거나 확장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경기 부양을 외치자 국채 금리는 진정되었지만 뉴욕 증시의 탄력을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증세 논의에 본격적인 불을 지폈습니다. 제닛 옐런 장관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3조 달러 재정 정책을 실현하려면 증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업체인 인텔이 애리조나주에 200억 달러를 들여 반도체 공장 2곳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업체를 비롯해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반도체 대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반도체 공급 문제는 완화될 전망입니다. 이상 글로벌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프닝벨의 장혜리입니다. 함께 진행을 도와주실 분 바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김 기자 앵커 자리해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오프닝벨 1부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부터 확인해보고 함께 시작하시죠. 네, 글로벌 증시 이수민입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에 경제 정상화 차질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되면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다우지수가 0.94% 내리면서 마쳤고요. S&P 지수도 0.76%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같은 경우가 1.12%또 크게 하락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WHO에서 세계 각국에서 현재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서 독일은 현재 4월 중순까지 봉쇄를 연장하기로 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 말부터 부분적인 봉쇄 조치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장에서는 경제 정상화가 조금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부각되면서 여행이나 크루즈 그리고 소비재 위주로 경기 민감주들이 좀 하락하는 모습이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좀 호재로 작용했던 3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 규모 법안이 오늘은 또 시장의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파월 의장은 올해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너무 크지도 또 지속되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더 높아질 경우에는 우리도 충분히 대응책이 있다라는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규모 부양책이 인플레이션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발언까지 덧붙였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섹션별로 또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섹터별로 한번 살펴보시면 특히나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1.52% 소폭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섹터에서 좀 약세장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유가 급락에 따라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1.36%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금융주들도 1.4% 내리면서 오늘 장 마감이 됐습니다. 네, 그럼 대형 기술주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거스 리서치에서 넷플릭스에 관한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 상향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오늘 넷플릭스 2.29% 상승하며 마감이 됐고요. 또 아마존 같은 경우는 런던 증시에 현재 IPO를 추진하고 있는 영국의 음식 배달 스타트업 딜리버루의 최대 주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딜리버루의 기업 가치가 120달러까지 기대가 되는 가운데 반사 이익이 현재 예상되고 있는데요. 아마존 오늘 0.86% 상승하며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현재 디스코드 인수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오늘 장 0.67% 상승하며 마감을 했고요. 반면에 애플과 페이스북만 소폭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전기차 업종도 대부분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가 1.17% 하락하며 마쳤고 중국의 기업인 니오 같은 경우도 4%대 크게 폭락하며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유가 급락에 따라서 에너지 관련주들도 약세장을 이어갔습니다. 엑슨모빌이 1.23% 내림세 보여줬고요. 다이아몬드백 에너지도 4%대 급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옥시덴탈 펜트롤도 현재 3.17% 하락하며 오늘 장 마감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여행과 관련된 업종들도 모두 다 내림세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6%대,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함께 6.55% 내림세 기록하며 마감했습니다. 네, 크루즈 업체인 카니발 같은 경우도 7.82% 크게 급락을 하면서 특히나 경기에 민감한 종목들이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잉에서 53억 달러 규모의 2년 회전 거래 신용을 체결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현재 3.97% 내림세 기록하면서 241달러 선에서 현재 보잉 마감을 했고요. 또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시험 결과 초기 임상 자료에 좀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제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장은 3.52% 내림세 기록하면서 49.40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또 화이자 같은 경우는 현재 경구용 백신 일상 실험에 돌입을 했습니다. 오늘 이런 소식에도 1.78% 내림세 기록하면서 35.36달러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펠로톤 같은 경우는 현재 가정용 운동기기 업체인데요. 현재 AI와 인공지능 웨어러블 기능 분야의 3개 업체를 인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인수 소식이 알려지면서 현재 3.48% 상승한 113.35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 서방 국가들,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이 인권을 문제로 중국에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중국은 러시아와 공동성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공동성명을 통해서 다른 나라가 인권 문제를 정치화하고 또 국내 문제를 간섭하는 것을 자제해달라 할 것을 촉구하는 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어서 아스트라제네카 소식을 살펴보시면 약물의 임상 결과를 평가하는 데이터 안전 모니터링 위원회가 아스트라제네카 임상시험 초기 자료에 날짜가 지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그래서 효능을 오도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미국 보건당국의 지적이 나오자마자 아스트라제네카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최신 자료에 기반한 분석 결과를 48시간 이내에 공유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화이자 소식도 있는데요. 화이자의 최고 경영자가 백신 플랫폼 중에 하나인 메신저 리보핵산을 계속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를 강화하겠다라는 소식입니다. 메신저 리보핵산의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백신들을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다른 바이러스와 병원체들 목표로 개발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직원들도 최소 50명 이상을 추가하는 등 지속적인 연구 개발 강화에 나설 것을 말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 최대의 게임용 음성 메신저 서비스인 디스코드 인수를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에 따르면 디스코드가 MS 측에 먼저 인수 의사를 타진을 해서 손을 내밀었으며 MS가 엑스박스의 게임 책임자인 필 스펜서를 필두로 협상에 나서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인수가는 현재 1,000억 달러 이상이 될 수는 있지만 아직 협상 타결이 임박한 상황은 아니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는 구독형 게임 서비스인 게임 패스의 이용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게임 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니맥스 미디어를 75억 달러에 인수한 바도 있습니다. 네, 이어서 유럽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에 따라서 계속해서 약세장을 보여주고 있는 유럽 시장입니다. 네, 독일의 닥스 지수가 0.03% 소폭 상승을 했고요. 프랑스의 카크 지수가 0.39% 내림세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영국 지수도 0.4% 내려오면서 유럽 증시 계속해서 코로나19 압박을 받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아시아 증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는 미국 국채금리의 압박과 여기에 미중 갈등까지 엮이면서 또 약세장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0.61% 내림세로 지금 마감이 됐고요. 상해 종합지수가 0.93% 또 크게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홍콩의 항생 지수도 함께 1.34% 밀리면서 아시아 증시는 계속 압박받는 모습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상품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유가가 정말 크게 또 하락을 했습니다. WTI가 6.73% 내림세 보여주면서 57.42달러에 현재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6.32% 크게 시세 내주면서 현재 6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금 같은 경우도 0.7% 소폭 하락을 하면서 1,725달러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일정, 미국 일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지표 발표가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월 내구재수주와 3월 제조업 서비스업 PMI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또 에너지 정보국에서는 원유 재고량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 국내 일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국내에는 오늘 또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제노코와 자이언스텝 함께 신규 상장할 테니까요.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본에서도 3월 제조업 PMI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와 함께 주요 일정 살펴드렸습니다. 네, 오프닝벨 1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글로벌 인사이트 주요 외신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는요. 네, 파월과 제니 옐런 장관이 시장의 밸류에이션은 높지만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라는 기사 제목이 나왔습니다. CNBC 기사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Powell and Yellen agree valuations in the market may be high but aren't worried about stability라고 기사 제목이 나왔습니다. 네, 보시면은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현지 시각으로 23일이었죠. 화상으로 열린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미국 경제가 코로나19로부터 회복함에 따라 금융 부문의 안정에 자신이 있다며 시장의 자산 가격이 아직 경각심을 가질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우선 키포인트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들 중에서 키포인트가 나와 있는데요. 제니 옐런 재무장관과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 시장의 일부 가격이 비싸 보인다라고 인정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디콘의 짐 하임스 의원은 조 단위의 또 조 달러 단위죠. 네, 대규모 재정 부양 노력이 사라지고 연준이 쉬운 통화 정책을 억제할 때 시장 혼란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는지 두 사람에게 물었다라고 하네요. 또 세 번째로 옐런 장관은 자산 가격이 높은 환경에서 규제기관이 금융 부문의 탄력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제롬 파월은 연준이 경제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월간 자산 구매를 줄이는 것이 적절한 시기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키포인트가 나와 있습니다.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파월 의장은 일부 자산 가격은 고평가돼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금융 안정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올해 물가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한다면서도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정도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난해 물가가 낮았던 기저효과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물가 상승이 나타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파월 의장은 만에 하나라도 인플레이션이 오더라도 우리는 여기에 대처할 수단을 가지고 있다면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세계 질서 장악을 깨뜨리겠다라는 기사 제목이 나왔습니다. 네, 이번 기사는 글로벌 타임즈인데요. China, Russia to break U.S. hold on world order이라는 기사 제목이 나왔습니다. 네, 중국이 반미 전선 구축에 나섰는데요. 미국이 서방 동맹국들과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면 중국은 러시아와 북한과의 결속을 다졌습니다. 기사 한번 확인해 보시죠.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또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죠. 팔꿈치 인사를 나누고 있는 장면인데요. 미국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강조하고 미국의 패권을 거부하는 다른 국가들과 대결하기 위해서 파벌을 형성함으로써 다자주의로 복귀하고 동맹을 고치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자 중국과 러시아는 침묵을 깨면서 다자주의와 세계가 지켜야 할 가치에 대한 정의를 제시를 했습니다. 중국 국무원과 또 왕이 외무장관은 화요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을 가지면서 두 사람은 전략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성명에서 밝혔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내용을 살펴보시면은요.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연구원 외교장관 그리고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중국 남부입니다. 광시장족 자치구인 구일인에서 열린 51차 회의에서 중국과 미국 외교관들이 공동声明을 하지 않은 알래스카 대화에 이어서 회담 후에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네요. 네, 그리고 양측은 백신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백신의 정치화에 반대하며 개발도상국에서 백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이다. 또 두 외무장관은 국제사회의 차이를 제쳐두고 합의를 구축하며 조정을 강화하겠다. 또 세계 평화와 지구 전략적 안정을 수호할 것을 촉구하는 양자 협정에 서명을 했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다양한 전선에 대한 제재를 위협하면서 규칙대로 행동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요.
양국은 또 미국의 협력과 대화를 환영하는 개방적인 태도와 독립적인 외교 자세를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 EU와의 관계에 있어 경제 관계에 있어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와 있는데요. 하지만 실용적인 사고 방식은 미국이 그들을 속일 수 없게 만들 것이다라는 내용까지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사 한번 확인해 보시죠. 국제유가 소식입니다. 네, 국제유가 유럽의 3차 유행과 백신 접종 중단 우려에 4% 넘게 하락을 했다라는 기사 제목인데요. 역시 CNBC 기사입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이미 또 거래 마친 브렌트유와 또 WTI 가격이 6%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아마 기사가 나왔을 때쯤에는 4% 정도 하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 내용 보겠습니다. 네, 국제유가는 화요일에 4% 이상 하락을 했으며 새로운 유행성 억제와 또 유럽에서의 느린 백신 출시, 달러 강세에 대한 우려로 타격을 입었다라는 내용이고요. 지금 보니까 WTI 같은 경우는 6.2% 급락을 해서 57.76달러, 그다음에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5.7% 급락하면서 60.50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첫 달 브렌트 스프레드가 1월 이후에 처음으로 작은 컨텐고로 바뀌었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컨텐고라는 것은 유가 선물이 현물보다 비싼 현상을 의미를 합니다. 또 코메르츠방크 분석가들이 내놓은 기사도 내용도 있는데요. 코메르츠방크 애널리스트는 유럽 대륙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을 강화하고 이에 따라서 유동성을 더욱 제한하고 있다. 이것이 석유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놓았습니다.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봉쇄가 강화가 됐고 백신 접종도 더디면서 유가 수요에 빨간불이 켜진 건데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또 4월 18일이었습니다. 4월 18일까지 봉쇄를 연장하겠다고 밝히면서 부활절 연휴 기간 닷새 동안에는 집에 머물도록 촉구하기도 했다라는 내용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미국 달러 강세도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내용도 있는데요. 유가는 미국 달러로 가격이 책정돼서 달러가 강할수록 다른 통화 보유자에게 유가는 더 비싸지게 되죠. 또 실물 원유 시장은 수요가 선물 시장보다 훨씬 낮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시장은 미국 에너지정보청이 내놓을 원유 재고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글로벌 인사이드 소식이었습니다. 네, 글로벌 인사이드 소식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좀 보다 자세한 내용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코로나 재확산 우려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유럽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서 독일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재봉쇄, 그러니까 봉쇄 조치를 연장을 했습니다. 독일은 다음 달 18일까지, 그러니까 5개월째 지금 현재 봉쇄를 연장을 하는 그런 셈이고요. 프랑스는 전 지역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지역을 갖다가 앞으로 한 달 동안 봉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CNBC가 보도한 걸 보면은 21개 주에서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철에는 밀폐된 공간에 밀집돼서 코로나가 확산된다. 그래서 코로나가 겨울철에 많이 유행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봄이 되면서 바깥 활동이 많아지고 어떻게 보면은 만나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그리고 또 백신 접종에 따라서 좀 긴장감이 좀 이완된 거 아니냐 이렇게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미 국채 금리는 어젯밤 이제 조금 약간 하락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큰 도움이 못 된 것 같습니다. 스위치 역할을 못했죠. 네. 어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장 막판에는 1.621% 수준까지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국채 금리가 떨어져도 기술주가 힘을 못 쓰고 한 거는 아무래도 이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 이렇게 풀이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파월 의장과 옐런 장관이 또 하원 청문회 발언에도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앞에서도 전해주셨습니다만은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 뭐 다른 얘기는 지금까지 했던 얘기하고 비슷하고요. 그렇죠. 인플레에 네. 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올해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지속적이거나 확산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한다면 이에 대응할 수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수단이 뭡니까?
금리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보면은 그 이면까지 파고든다면은 좀 의미 있는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닛 앨런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증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제 정책의 변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인프라 지출 프로그램의 재원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 어제 대략 한 3조쯤 될 거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재원의 상당 부분을 증세를 통해서 마련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언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제 지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리치몬드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죠. 네, 이 아마 서학개미이신 분들 그 미국 증시 보시면서 웬 제조업 지수가 저렇게 많으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달에 모두 6차례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국 전역을 이 포괄하는 거는 ISM 제조업 지수고요. 그렇죠. 그 네. 이외에 12개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있는데 지역별로 5군데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동부 같은 경우에는 뉴욕과 필라델피아에서 발표를 하고 뉴욕주에서 발표하는 거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남부에는 델라스 제조업 지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중서부는 캔자스시티 제조업 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리치몬드 제조업 지수는 중동부 지역 근거를 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발표 지수를 산정을 하는 건데 중동부 지역이 미국에서 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 그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벤치마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발표된 3월달 그 리치몬드 제조업 지수를 보면은 17로 나왔습니다. 지난달에 2월달에 14였다가 17로 나왔는데 전문가들 예상치가 16.5였다 그러거든요. 네. 17이면은 꽤 높은 수준이라 그럽니다.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면은 경기 위축, 플러스면은 경기 확장을 의미하는데 네. 17이라면은 굉장히 높은 수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제조업에 대한 전망은 지금 밝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까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전문가분 모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죠.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린 78의 이민우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지난밤 또 뉴욕 증시가 또 하락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또 안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일단 코로나 3차 대유행 우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증시 거품 논란도 있다고요? 네, 이게 뭐 어떤 실적만큼 이제 올라간 만큼 그 실적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이게 가시적인 실적이 없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우려를 뭐 좀 불식시킬 만큼 어떤 그 다른 상쇄하는 그런 숫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 어떻게 지금까지 올랐던 상승세가 주춤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근데 이게 뭐 거품 때문에 이게 꺼지고 있느냐 아니면 뭐 지금 이 상승세가 완전히 멈춘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그런 논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하루 오른 만큼 하루 반납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하루의 등락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장 자체에 영향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박스권 안에서의 등락, 조정 뭐 예.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을 텐데 예. 미국에서도 거품론에 대한 얘기는 있죠. 예, 거품론 이야기는 작년 여름부터 있었고요. 네. 지금만큼 오르기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 자체를 두고 계속 뭐 거품이다 아니냐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여기서 어떤 포지션을 찾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버핏 지수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버핏 지수가 지금 300%를 넘었다. 네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 버핏 지수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죠. 어떻게 보세요? 예, 그게 처음에 2000년 경에 2001년에 그 버핏, 워런 버핏이 이 지수를 만들 때 그때에 만들었던 거를 뭐 보정을 하면 지금 300%가 넘고 네. 그냥 그 단순하게 뭐 그 GDP 대비해서 지금 시가총액을 가지고 거죠. 나누면 네. 뭐 그때 만들었던 당시에 닷컴 버블 때가 121%면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그때보다 더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뭐 지금 거품이 끼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실적이 없는 기업이었고 지금은 실적들이 나는 기업이고 그리고 또 그때는 자산이 없었고 지금 자산이 있고 이렇게 보게 된다면 거품을 단순하게 뭐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워렌 버핏 자체도 이거는 그 순간적인 상태를 판단하는 지표지 이걸 절대적 투자 기준으로 삼기는 좀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뭐 경고의 메시지 중에 하나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레이 달리오의 거품 징후 7가지 네. 뭐 어디 봤더니 이것도 뭐 지금 충족을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이 대표님 입장에서는 조정은 있겠지만 네네. 그런 식의 닷컴 버블처럼 붕괴는 네. 없을 거다. 예, 예. 물론 그 한편에서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 이게 이 정도로 가파른 상승이 있으면 뭐 더블 딥, 뭐 그런 W형 곡선을 그리는 것은 네. 뭐 지금까지 어떤 그 시장에서든 당연히 이제 뒤따라오는 것은 반복적으로 보여줬었는데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으면 당연히 실적이 받쳐주지 않고 경기 회복이 오지 않으면 당연히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은 뭐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그걸 용납하지 않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기업의 구성들이 예전과는 좀 다른 상태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전혀 실적을 내지 못하는 뭐 스펙이나 아니면 이제 내용이 전혀 없는 회사들도 있지만 네. 상당수의 기업들이 그 사이에 이제 어떻게 보면 체력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의 밸류에이션을 받아도 될 만큼 성장을 했기 때문에 예전의 기준을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하루하루 막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기술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네, 거기 기술주가 문제가 되는데 거기서 정말 옥석을 좀 가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뭐 이제 자주 반복해서 얘기가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아주 거의 매일을 다루다시피 하는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테슬라의 평가는 뭐 지금도 애널리스트의 리포트에 보면 70불 이하 리포트가 나오고 예, 타겟 프라이스가 70불 이하부터 1,200불이 넘는 그런 보고서가 있는 반면에 뭐 그 팡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그 대형 기술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격보다 더 높게 그 타겟 프라이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실적이 계속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되고 그리고 또 계속 실제로 그런 실적 개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물론 지금의 실적이 그 주가에 반영됐다기보다는 미래 실적이 반영돼서 더 오르기는 어렵겠지만 그 가파른 상승세, 작년 같은 가파른 상승세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여기서 옥석을 가려야 될 거는 그 지금 이제 시장에서 보여주는 쇼테이지,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뭐 이 정치적인 문제랑도 연관이 돼 있지만 뭐 중국이 기술 경쟁에서 중국이 따라오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자유지형, 그러니까 자기 동맹들에게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우선권을 주고 있는 반도체나 기술 문제에서의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 부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산업들, 그러니까 반도체 기술, 반도체 원천 기술과 반도체 그 생태계에서의 그런 특징들에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미래가 밝다고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와 반도체 그 생산 업체는 뭐 지금도 재고 부족이 시달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재고 부족이 상당 부분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그 반도체 설비 투자와 함께 생산까지 만들어지는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실적은 계속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죠. 예. 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왜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한 10% 떨어질 수도 있고. 예. 근데 예를 들어 막 크게 보면 한 30%까지도 조정을 받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고점에 비해서 한 30% 떨어지는 네.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이게 어떤 방향 전환, 그러니까 네네. 하락세로의 방향 전환이 아니고 네. 조정이라 하면은 이 주가의 변동폭이 어느 정도 될까요? 네, 보통 기간 조정 얘기하면 뭐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10에서 15% 정도를 하락하고 그게 보통 뭐 이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이어진 다음에 네, 예. 어떤 모멘텀이 생겨서 이제 반등을 하는 형태를 갖게 되는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말에 많이 올랐던 이슈 외에 그걸 회복시킬 만한 모멘텀이 없습니다. 회복시킬 만한 모멘텀은 그 리딩방이 하나 있는데 리딩방 캐시우드가 네. 운영하는 아크 인베스트먼트라는 리딩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일주일에 한 몇 번씩 얘기하는 뭐 몇천 불 갈 것이다 하는 그거 외에는 아직 특별한 이슈가 없어서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그 테슬라라는 제조회사가 소프트웨어 회사로 완전 그 스위칭 되기 전까지의 어떤 기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은 상황이라서 그렇죠. 예
이 자체가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요. 네, 그런 부분, 그런 어떤 투자의 양면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그 종목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테슬라 말고도 좀 더 주목해 볼 만한 특징주 있다고 보세요. 네, 테슬라 말고 그 정도의 리스크를 갖고 있는 대형주는 지금 뭐 없고요. 그 정도,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할 수 있는 뭐 페니스톡, 미국에서 볼 수 있는 많은 그 저렴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근데 저렴한 종목 중에서도 뭐 그냥 이런 거 관심을 가져보실 만한 종목들 중에는 이 투자를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아주 급등락을 할 수 있는 유명한 종목이 이스트만 코닥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 코닥이요? 네. 이스트만 코닥처럼 돈을 전혀 못 벌고 있지만 이슈 때마다 뭐 보통 뭐 15에서 크게는 50%씩 등락을 하는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닌데 그 테슬라가 그렇게 이슈가 되는 건 그렇게 수익이 안 나는 소형 종목이 아닌데도 그런 그래프를 보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추천드리거나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코닥 같은 경우는 필름 사업은 완전히 네. 망가졌지만 네. 화학적으로는 그런 대로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떤가요? 이제 실제로 그 매출은 발생하고 있지만 수익을 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화학 부문에서의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재투자가 좀 어렵기 때문에 예, 문제가 좀 있죠. 네. 파월 의장의 그 발언이 시장에 그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면 비트코인에만 조금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네. 이번에 또 상원 또 발언이 있잖아요. 예. 시장에 좀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 파월 의장이 이제 제넷 그 재무장관이랑 같이 뭐 말을 맞춘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하는 얘기는 더 이상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자산 시장 그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경기 회복과 그렇죠. 예, 네. 경기에 대한 어떤 그 관점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파운 연준 의장이 작년에 했던 것처럼 어떤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인플레이션 이렇게 가고 있는 거 경기가 좋아지는 거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는 건 경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는 계속 가지 못할 것이다. 잠깐 동안이다. 이런 어떤 태도를 지속적으로 밝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뭐 상반기는 되지만 하반기는 이어질 것 같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좀 약간 미치겠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속도는 좀 늦어질 것 같다. 이 정도 영향만 있을 것 같고요. 뭐 다른 어떤 금융시장 자체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이게 워낙 큰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은 미국하고 중국 갈등 네네. 심상치 않고 지금 편가르기에 돌입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증시에 장기적으로 꽤 영향을 주겠죠, 아무래도.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특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양쪽에 어떻게 보면 그렇죠. 큰 바이어를 두고 양쪽에 줄을 대고 있는 건데 뭐 서로 우리나라에게 어느 편이냐고, 넌 어느 편이냐. 근데 우리나라는 뭐 답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느 편인지. 근데 양쪽이 생각하는 답은 다른 것 같습니다. 미국이 생각하는 답도 다르고 중국이 생각하는 답도 다르고. 근데 우리는 말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느 편이라고 대놓고 말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가 어느 진영인지 아까 저기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러시아, 북한이 한 편이고 미국이랑 다른 나라들이 한 편이면 한국이 어디에 붙어야 되는지는 이제 너무나 자명한 것 같은데 여기서 생기는 문제라고 한다면 이제 사드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무역 규제, 무역 보복을 당했던 거 그런 수준의 것을 다시 당하지 않기 위해서의 어떤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들을 피해가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쟁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은 결국은 뭐 옳으냐 그르냐 어떤 가치 판단의 문제가 아니고 예. 주식시장에서 주가를 보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네. 중국에 대한 매출이나 네네. 이 의존도가 높은 기업 또 네네. 미국에 대한 뭐 의존도가 높은 기업 이런 네. 것들은 좀 챙겨봐야 되겠죠. 예. 근데 이 정부 주도의 사업과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불가피한 사업은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삼성이 짓고 있는 미국에 짓고 있는 뭐 반도체 공장. 예, 반도체 공장이나 아니면 뭐 다른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 짓고 있는 핵심 기술 기업의 어떤 시설 투자, 뭐 협력사의 시설 투자
중국의 어떤 그 뭐 쌍순환 경제 때문에 투자하고 있는 그 중국 인프라 관련된 기업에 그러니까 중국 당국에 주도하는 산업에 그 투자는, 연관된 그런 투자에 연관된 국내 산업 같은 경우는 이거는 멈출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 관련된 산업들은 영향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간 소비 부분에서의 것들은 특히 중국과 관련된 산업은 아무래도 영향이 반드시 좀 있다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소비재 산업은 네, 조금 한번 그렇죠.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네. 네. 또 뭐 미중 문제가 이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또 터키 리라화 사건도 있었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게 이제 뭐 아무래도 그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뭐 이제 그 신흥국의 어떤 그 통화가 좀 불안정한 상태가 좀 온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그 어저께도 말씀하셨지만 그 터키 리라와 그리고 터키 중앙은행 총재 경질하면서 그 터키의 그 CDS 그 부도수합이 예. 뭐 어떻게 보면 폭등을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뭐 그 이제 300에서 뭐 470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폭등한 것처럼 보이시는데 이게 굉장히 높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고 터키의 어떤 뭐 그 신용 문제가 생긴 것처럼 보이시지만 사실 그 제가 IMF 가서 그 자료를 보니까 1년 단위로 기록이 이 470이라는 그 신용도의 문제가 CDS 프리미엄 말이죠. 예. 네. CDS 프리미엄이 작년 10월, 9월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보다 항상 높은 수준을 유지했던 국가이기 1년 때문에 동안에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연초가 돼서 내려온 상태지 이거보다 훨씬 높은 상태를 유지했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자체가 터키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지금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문제가 생기면서 이 자금 그러니까 외화 조달이 어려운 국가들, 경제적 기반이 약하고 그런 국가들이 어떻게 보면 그 외화를 조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금리 상승을 하고 이런 반작용으로 생긴 문제라고 볼 수가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터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보면 네네. 미국의 밑보임은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걸 보여준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에르도안 대통령이 미국에 좀 반하는 정책 네네. 좀 오래됐습니다만 무슨 목사였던가요? 그 관련한 어떤 제재 조치 그리고 또 네. 러시아산 무기 도입해가지고 네네. 항상 미국의 심기를 건드렸잖아요. 예. 그랬더니 지금 터키 사태를 두고 하는 얘기들이 뭔가 하면 결국은 미국의 밑보이면 터키처럼 된다라고 네네. 얘기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이 알래스카에서 회담할 때도 사실 아무 의견 없이 감정 싸움만 하다 말았는데 이게 뭐 그저께 나왔던 그 신장 위구르 관련된 이제 그 관련된 인사에 대한 어떤 제재. 그 제재 조치 그리고 또 그 중국도 똑같이 제재 조치를 했는데 여기서 한국 같은 위치에서 또 그리고 우리 한국의 어떤 그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의사 표현을 전혀 하지 않고 어떤 데 붙어서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는 너무나 답이 근데 이거 분명하게 나오는 신장 거죠. 위구르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네네. 신장 위구르 지역이 크기가 전 세계 면화 생산의 거의 대부분이 거기서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신장 위구르에 대한 인권 탄압에 대한 제재를 하면서 신장 위구르에서 생산된 걸 가지고 물건 만드는 거는 수입 안 하겠다라고 네. 하면 중국산 의류가 다 전 아. 세계적으로 수입이 안 되는 네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이걸 갖다가 인권 문제가 단순한 건 아니죠. 굉장히 네.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긴 하지만은 네. 이게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네. 깊이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면화 생산 지역은 신장 위구르 지역이랑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지역은 신장 위구르 지역이랑 그 남미 지역이 네, 있습니다. 이 남미 지역도 굉장히 큰 지역이 있는데 아마 그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서 생산하는 그 품목에 대한 어떤 경제적 제재가 있으면 뭐 그런 것도 소비재 인플레이션에 또 영향을 그렇죠. 줄 수가 미치겠죠. 있겠죠. 예. 네, 오늘 끝으로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주에서 중간 정도를 이제 돌아왔는데요. 네. 우리 투자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좀 정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어떤 기업 가치 자체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제 시장
미국 기업에 대한 그리고 미국 그 자체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가치, 내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기업에 대한 투자는 뭐 유효할 것으로 보이시니까요. 눈여겨 보셨던 기업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조금씩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네. 혹시 미국에 상장돼 있는 기업 중에 우리 이 대표 관심 있게 지켜보는 종목이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뭐 애플, 테슬라 뭐 이런 것들 말고. 뭐 이 애플, 테슬라만큼은 아니지만 또 그 유명한 기업인데 램 리서치 정도. 램 리서치라고 네. 그 반도체 장비 램 회사. 리서치요. 예, 네, 예. 네. 뭐 삼성전자도 주요 고객입니까? 고객이기도 한. 주가 움직이면 어때요? 주가 움직임은 뭐 지금 높은 편이긴 한데요. 네. 반도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계속 쇼테이지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네, 네. 그 아무래도 매출과 실적은 좋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 네, 말씀 잘 개인적인 들었습니다. 의견입니다. 네,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멀린 78의 이민우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종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엔스픽입니다. 네, 오늘도 전화 연결해 보겠는데요. 박철순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장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그리고 순매도 종목 순위 어땠나요? 네, 먼저 전일 개인 투자분들의 순매수 동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래소에서는요, 순매수를 가장 많이 했던 상품은 ETF 상품이었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였고요. 두 번째로는 네이버,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LG화학, 그리고 LG전자, SKC, 기아차와 현대차, 현대모비스 정도의 순이었고요. 순매도를 가장 많이 했던 거래소 상품을 보면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 상품과 포스코, 아모레퍼시픽, GS건설, 코덱스 인버스, 신한지주, 현대건설, 필라홀딩스, 그리고 NC소프트와 같은 기업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을 한번 볼 텐데요.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을 보면 라이프 시멘틱스가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엔지캠 생명과학, MVH 코리아, 네오 이뮨텍, 바이오다인, 디스플레이텍,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 등등이 있었습니다. 자, 순매도를 가장 많이 했던 코스닥 종목을 보면요. 시젠, 타마 리서치 프로덕트, 메드팩토, PI 첨단 소재, 녹산 네오루스, 현대바이오, SD팜, 오르스 테크놀로지, 알테오젠과 랩 지노믹스 등등이 있었습니다. 개인들의 투자 흐름 어땠는지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지금 거래소의 어떤 개인 투자분들의 성향을 보면요. 일단 가장 많이 샀던 상품이 코덱스 레버리지였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팔았던 상품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였습니다. 자, 지금 개인이 가장 많이 샀던 상품은 지수의 상승에 베팅하는 ETF 상품이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팔았던 것은 지수의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상품이었죠. 자, 일단 어제 시장이 오히려 밀렸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 동향을 좀 보면 지수가 밀릴 때 더 하락에 대한 위험성을 느끼고 오히려 인버스를 사고 레버리지를 파는 그런 성향이 좀 강했었는데 어제는 좀 최근에 어떤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매 트렌드와 좀 달리 레버리지를 오히려 사고 그리고 지수의 반대에 베팅하는 인버스를 파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봤을 때 개인 투자들의 어제의 일단 순매수와 순매도 가장 상위 종목들을 봤을 때는 베팅을 굉장히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어제 시장이 조금 밀렸긴 했지만 실제로 이게 어떤 주식이 상승을 할 때 변동성이 있는 구간일 뿐이지 추세적으로 지금 하락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제 같은 변동성이 있을 때 오히려 주식을 좀 더 담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순매도를 가장 많이 했던 레버리지 상품 또는 순매도를 가장 많이 했던 인버스 상품은 상당히 적절한 타이밍에 좋은 상품을 베팅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들의 투자 흐름까지 좀 짚어주셨는데요. 오늘장 아무래도 뉴욕 증시도 하락한 가운데 또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는 약간 우려가 됩니다. 개인들이 어떤 포지션 취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이번 주 어제뿐만 아니라 이번 주도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장인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지금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채권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이번 주가 연준이라든지 FOMC의 지속적으로 위원들의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파월 의장을 통해서 파월 의장뿐만 아니라 그리고 연준의 뭐 이사들 그리고 위원들의 연설이 계속 일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일정들을 앞두고 변동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관망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악재들이 터지면 시장은 좀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과의 어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수가 좀 하락을 좀 했는데 일단 이번 주에도 계속 지속이 되는 이런 일정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변동성은 계속 커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공격적인 배팅보다는 좀 보수적인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지금 이제 3월 달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죠. 이제 말일을 달려나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요. 실적 시즌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들로 좀 비중 확대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지금 지수가 더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빠지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들을 좀 냉정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1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들을 비중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실제로 실적이 조금 부진한 기업들 그리고 재료가 좀 소진된 기업들은요. 냉정하게 정리를 빠르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개별적인 이슈가 있지 않고 어떤 섹터별로 유망 섹터가 아닌 이상은요. 일단은 확실한 성장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에 대한 베팅이 좀 필요한데요. 자,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께 하나의 섹터 그리고 하나의 종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지금 코로나 이후에 수혜를 받았던 섹터가 있는데요. 바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뭐 마스크도 수혜를 좀 받았었고요. 여러 가지 수혜를 받은 섹터들이 좀 있는데 그중에 건강기능식품도 굉장히 많이 수혜를 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게 됐고요. 그런 것들이 건강기능식품 매수로 이어졌던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가 이제 치료제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점점 더 코로나 수혜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건강기능식품 섹터는요, 이런 전염병이 끝난 이후에도 오히려 성장세를 계속 유지해왔던 섹터입니다. 과거에 메르스라든지 조류독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끝난 이후에도요, 계속적으로 그 다음에도 건강기능식품 섹터는 성장세가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건강기능식품 섹터에 대한 관심은 지금도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그중에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바로 노바렉스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도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정고점 영역까지 거의 다 왔지만 이 이상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종목들 중에 상위 10개 종목 중에 가장 탑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많은 최다 개별 인정형 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노바렉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별 인정형 원료는 이 회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독점적인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별 인정 원료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일수록 마진율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매출도 많고 OEM과 ODM에서 훨씬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최다 개별 인정형 원료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노바렉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요. 계속적으로 작년에도 한 6.6%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영업이익을 보면요. 전년 동기 대비 약 65.5% 정도 굉장히 급성장을 했죠. 기존에도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었는데 작년에도 역시나 60% 이상의 영업이익 성장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PER은 14.98배, PBR은 3.26배, 동종 업계 대비해서 그렇게 높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건강기능식품 상위 10개 종목들 중에 가장 많은 실적 성장과 개별 인정 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시장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종목을 매수하든 지금 시장에서는 항상 분할 매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스닥이랑 코스피가 지금 계속 어제까지 계속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추세가 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오히려 비중을 갑자기 실는 것보다는 분할 매수로 천천히 진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들 위주로 비중 확대가 필요합니다. 실적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리고 노바렉스와 같은 이렇게 코로나의 수혜를 받고 있지만 코로나가 종식이 되더라도 계속 성장세가 유지가 될 수 있는 섹터에 대한 비중을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건강기능식품 섹터 중에서도 노바렉스라는 종목도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철순 전문가였고요. 지금 변동성에 유의하시면서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되 또 실적이 개선이 또 되는 종목과 또 성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이동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한 타임 쉬고 동시효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현재 개장을 한 10여 분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동시효과 구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수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시면요. 지금 0.79% 하락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천선이 지금 깨지는 모습인데요. 2,981포인트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0.31% 내림세 보여주면서 943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지금 등락률이 높은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한가 진입할 종목 지금 두 종목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포시에스가 또 상한가 진입하면서 9,52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승일 같은 경우도 거의 30%대 지금 상승불 켜내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1,55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신규 상장을 앞둔 종목들 자이언스텝도 지금 거의 공모가의 2배 정도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2,000원의 예상 체결가 지금 형성되어 있고요. 이와 함께 오늘 같이 상장을 하고 있는 제노코 같은 경우도 지금 공모가의 2배 정도로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 체결가 72,000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해서 PS텍 살펴보시면요. PS텍 현재 27% 급등세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상 체결가 7,300원에 현재 형성이 되어 있고요. 스타플렉스도 25%대 급등세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8,12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사이버원도 현재 17%대 지금 급등세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상 체결가 22,000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오롱 글로벌 우선주 한번 살펴보시면요. 14%대 거의 15%에 가까운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8,40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세동도 지금 17%대 시세 가져가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2,615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진양화학 같은 경우도 오늘 15%대 빨간불 켜내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양산업화학 같은 경우는 오세훈 관련주로 묶여 있는데요. 어제부터 탄력받고 있습니다. 6,430원에서 체결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남선 알미우 한번 살펴보시면요. 현재 2%대 약세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선 알미늄 현재 3,900원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한양증권 우선주 한번 살펴보시면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등락을 지금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현재 11%대로 급등세 바로 또 전환되면서 17,550원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포인트 모바일 현재 12%대 상승불 켜내면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57,00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종 메디칼도 현재 8%대 지금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1,60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신신제약 같은 경우도 12%에 가까운 빨간불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8,770원 선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NJ도 현재 3%, 4%에 가까운 등락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 체결가 12,550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가온전선 11%대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9,55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남바이오도 10%대 지금 급등세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남바이오파마 현재 3,320원 선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오롱 생명과학도 함께 10%대 상승불 켜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바이오주들도 계속해서 또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21,950원 선에서 예상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투비소프트 현재 9%대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1,910원 선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NC트론 현재 7%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984원 선에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또 그 사이에 또 탄력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피플바이오 살펴보시면요. 7%대 상승불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플바이오 45,80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골드퍼시픽도 함께 7%대 지금 상승불 켜내면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300원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핑거 현재 0.66% 강보합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75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휴림 로봇도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지금 1,10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지능기업 우선주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초반보다 좀 탄력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데요. 5,80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손 FNG 현재 0.86%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약세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2,305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아우딘 퓨처스 현재 0.52% 강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1,95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양폴리 지금 7.39%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오세훈 관련주로 묶여있는 종목인데요. 4,58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KTH 현재 7%대 강세 흐름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12,05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자한도 6%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전일 대비 23원 오른 390원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인텍플러스 현재 5%에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 체결가는 26,00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동금속 현재 보합권으로 또 얼굴을 바꿨습니다. 현재 예상 체결가는 9,400원에서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하이트론 6%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1,300원 선에서 출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동은 1%대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 체결가 4,480원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유안타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금 유안타 같은 경우는 4.82% 상승불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2,175원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디스플레이텍은 현재 3.31% 빨간불 켜내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5,300원에서 예상 체결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동원 시스템 0.16%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동원 시스템즈의 예상 체결가 48,950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녹십자셀은 현재 3%대 강세 흐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45,10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테오젠도 1.46% 지금 상승하면서 출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예상 체결가 103,900원 선에서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바텍 4%대 강세 흐름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텍 현재 29,25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한국선제 현재 3.76%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3,490원에서 현재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나노스 함께 3.62%대 상승불 켜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8,300원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UIM 2%대 상승불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3,750원 선에서 출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한국내화는 현재 0.88% 약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상 체결가 3,925원에서 현재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진양홀딩스 역시나 3.85% 지금 상승불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3,10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능기업도 함께 묶어서 살펴보시면요. 6.7%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4,065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세훈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탄력받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뉴트리 3.05%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 체결가 34,45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영풍재지 현재 2.67% 탄력받으면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풍재지 예상 체결가 7,300원 선에서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한일시멘트 현재 1%대 가까운 빨간불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일시멘트 현재 예상 체결가 126,500원 선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DNF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1.1%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23,00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NPD 현재 2.94% 상승불 켜내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NPD 4,025원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JMT 살펴보시면 3.2%대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3,875원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동시효과 상황 살펴봤고요. 잠시 후 개장 상황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3월 24일 수요일 오늘 우리 시장도 개장을 했습니다. 요즘은 뭐 장 초반과 후반의 분위기도 다르고 또 매일매일의 분위기도 다르긴 한데요. 어제도 장 초반에는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세가 제한이 되면서 그래도 강보합권으로 출발을 했던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이 갈수록 등락을 오고 가더니 이 중국 이슈로 인해서 결국은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었는데요. 최근에 미국과 유럽, 서방 국가들이 함께 중국에 대해서 인권 문제로 계속해서 제재를 가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도 함께 맞대응을 하는 모습들, 서로가 서로를 제재하는 모습들이 펼쳐지면서 미중 간의 갈등들이 좀 시장에 우려감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또 오늘 알려졌다시피 중국에서도 러시아와 공동성명을 통해서 내정 간섭을 자제해달라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은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반 매도세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특히 눈여겨볼 만한 것들이 오늘 동시효과 상황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오세훈 관련주들이 좀 눈에 띄게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과 이제 안철수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오세훈 후보가 이제 선출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오세훈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안철수 관련주들은 또 급락을 하는 모습들 확인이 됐었습니다. 자, 오늘 동시효과 구간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 보이는데 과연 개장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지수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지금 코스피 지수 역시 0.76% 하락세로 출발을 합니다. 또 3,000선이 깨지는 모습인데요. 2,981.53포인트에 출발을 했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함께 0.36% 내림세 보여주면서 942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약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좀 물량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600억 원에 가까운 물량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이 300억 원에 가까운 매수 우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도 함께 344억 원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한번 살펴보시면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기관의 매도세가 더 강한데요. 현재 기관이 100억 원대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20억 원대 물량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현재 128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코스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탑5 종목들은 모두 다 내림세 기록하며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98% 하락하면서 81,000원에서 지금 체결이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1.48% 거의 크게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33,000원 선에서 현재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1.17% 시세 크게 내주면서 현재 381,500원 선에서 흐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LG화학도 함께 0.13%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774,000원 선에서 출발했습니다. 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좀 혼조세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1.1% 하락하면서 224,0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42% 그래도 강보합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 SDI도 함께 0.48%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주면서 627,0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1.02%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485,500원 선에서 출발을 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1.54% 상승장 이어가고 있습니다. 297,0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종목 계속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기아차가 1.32% 내림세 기록하면서 82,400원 선에서 현재 출발을 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가 1.75%또 시세 크게 내주고 있습니다. 28만 1,500원 선에서 출발했습니다. 포스코도 지금 내림세가 큽니다. 2.4% 크게 하락하면서 30만 5,500원 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LG전자도 0.34% 내림세 보여주면서 14만 5천원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만 소폭 0.13%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종목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삼성물산이 0.83% 내림세 보여주면서 11만 9천원 선에서 현재 출발을 하고 있고요. KB금융도 0.39% 약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NC소프트가 0.54% 그래도 강보합권 보여주면서 93만 6천원 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가 0.28% 내림세 보여주면서 3만 5,800원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들, 이 삼형제들의 강세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09% 상승하면서 13만 100원에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셀트리온 제약도 함께 0.81% 빨간불 켜냈는데요. 14만 8,900원 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어서 펄어비스가 0.03% 강보합권에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반면에 카카오게임즈는 오늘도 0.97% 내림세로 출발을 합니다. 5만 1,300원 선에서 출발했습니다. 네, 시젠도 함께 1.26% 상승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SK머티리얼즈 1.25% 또 시세 내주고 있습니다. 30만 200원 선에서 현재 출발을 했고요. CJ E&M 같은 경우도 0.91% 약세권 흐름 보여주면서 14만 1,400원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0.2% 강보합권에서 출발했습니다. 10만 2,6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1.48% 크게 시세 내주면서 9만 3,100원 선에서 출발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종목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KMW 0.15% 강보합권 보여주면서 6만 5,3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원익 IPS 함께 0.99% 내림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5만 200원 선 현재 흐르고 있습니다. 제넥신 같은 경우가 0.51% 강보합권 움직이면서 9만 8,300원 선에서 현재 출발을 하고 있고요. 셀리버리 같은 경우도 1.72% 또 크게 또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4만 7,700원 선에서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리노공업도 1.24% 그래도 크게 밀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15만 1,300원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계속해서 상승률이 높은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한가 진입한 종목은 자이언트 스텝 한 종목인데요. 현재가 28,6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지금 에스트래픽 같은 경우가 24% 급등세 보여주면서 6,950원 선 현재 흐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KD 같은 경우도 19%대에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315원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진양화학 역시나 오늘 18%대 급등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6,580원 선에서 현재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요. 세동 같은 경우도 18%대 급등세 가져가면서 2,650원 선에서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능기업도 현재 함께 17%에 가까운 상승을 펴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치 테마주들이 좀 눈에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4,450원 선에서 현재 출발하고 있습니다. 소리바다도 현재 13%대 급등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253원 선 현재 흐르고 있고요. 네, 포인트 모바일 같은 경우 현재 12%에 가까운 또 상승을 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인트 모바일 현재 5,67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표시멘트 12%에 가까운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5,69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우리조명 같은 경우도 정치 테마주죠. 현재 10%에 가까운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95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제노코 6%에 가까운 탄력 가져가면서 현재 6만 9천원 선에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오롱 생명과학도 8%대 가까운 상승을 켜내고 있습니다. 2만 1,600원 선에서 지금 체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현재 20%에 가까운 또 상승폭을 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계속해서 좀 탄력을 키워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현재 2,515원에서 체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한도 8%에 가까운 상승폭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398원 선에서 현재 체결이 되고 있고요. 3일 CNS도 6.61% 상승하면서 13,700원 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사이버원 같은 경우 현재 6%대 또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19,800원 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승일도 7%에 가까운 빨간불 켜내면서 현재 17,700원 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어서 진양홀딩스 7.5%에 가까운 상승폭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3,210원 선 현재 흐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보존 헬스케어도 7%에 가까운 상승폭을 켜내면서 1,580원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한빛소프트 5%에 가까운 강세 흐름 요즘 강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7,100원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직후 상황 함께 확인해 보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가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FP코리아의 강수민 전문가 자리해 주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증시 상황, 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사실은 우리나라 좀 박스권에서 움직이면서 좀 힘든 장을 계속해서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래도 조금 좋은 힘을 받아가면서 앞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안심입니다. 네, 우선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KT입니다. KT요? 네.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항상 보여주는 종목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옛날에 한국통신 네. 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이 KT라는 기업까지 왔는데 오늘은 오늘 알고 계시는 SKT와 LGT 그리고 KT 이런 관점이 아니라 콘텐츠 사업에서 한번 KT를 바라보면 좋겠다. 이런 관점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사실은 종목이나 이런 것도 접근할 때 그냥 단순하게 종목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시장, 그다음에 테마, 섹터 이런 쪽으로 좀 접근해 보면 좋을 텐데요. 네. 콘텐츠 쪽에 좀 관심을 가지라고 며칠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전해주시죠. KT 주가가 지금 1월 대비해서 12% 이상 오른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에 굉장히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또 최근 3개월로 치면 20% 이상 올랐다. 이렇게 증권가에서는 내놓고 있는데요. 구현모 대표가 이번에 미디어 콘텐츠 사업 전략을 발표하면서 이제 지금 주가가 너무 낮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KT가 디즈니 플러스 얘기도 나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사업을 KT 이 본사가 하는 게 아니고 계열사가 하죠. 네, 맞습니다. 네. 그 계열사가 어디입니까? 네, 바로 이제 KT 스튜디오라는 지니 스튜디오인가? 네, 거기죠. 지니 네. 스튜디오라는 이제 회사를 만들어서 예.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갑자기 이제 지니 뮤직이 또 지니 뮤직도 대주주가 KT죠. 맞습니다. 네. 지니 뮤직이 굉장히 상한가를 갑자기 쳐서 제가 이제 방송을 보다 왜 지니 뮤직이 무슨 일이 있나 이런 네. 그것을 보고 이제 KT를 검색을 해봤는데 이 스튜디오 지니를 설립하면서 KT에서 이제 종합적인 컨텐츠 기업으로 거듭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니뮤직이 상한가를 쳤는데 오늘 아침에 좀 오르다 또 다시 빠지네요. 지니 뮤직이. 네, 맞습니다. 요새 정말 초단타 장세라서 네. 아무래도 이런 장세가 나타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근데 지니 뮤직은 그 멜론처럼 음악 네. 서비스 하는 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KT가 하려는 거는 전반적인 그 콘텐츠 사업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드라마 100개 어쩌고 하는 얘기가 나오던데. 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KT에서 이제는 전부 다 역량을 모아서 한꺼번에 출시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KT가 하는 지니 스튜디오, KT 지니 스튜디오 네. 하고 지니 뮤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니 뮤직이
지니 스튜디오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까? 네, 관계가 깊습니다. 사실은 이제 KT그룹에서 지금 미디어 콘텐츠 관련해서 자회사를 9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9개의 자회사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묶어서 이제 아, 그걸 갖다 KT 지니 스튜디오라는 네, 이런 네, 중간에 있는 한 회사가 전부 다 이 역량을 강화하도록 만들어 가겠다. 이게 바로 KT의 전략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미디어- 지금 뭐 네. KT 뭐 올레 TV, 스카이라이프, 뭐 시즌, 진인 뮤직, 스토리 위즈, 스카이 TV, KTH, 나스미디어, 플레이 5까지 이렇게 9개의 기업이 있는데요. 예. 이 기업들을 전부 다 KT 스튜디오 진유가 가운데서 음. 통제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겁니다. 네. 미디어 콘텐츠 사업은 어떤가요? 네, 사실 뭐 저희가 콘텐츠 산업이 작년, 올해 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뭐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3천만 구독자를 넘겼다. 그렇죠. 뭐 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하고 넷플릭스 있고. 같은 경우는 LGU 플러스하고 네. 했었죠. 많이 그러니까, 조인이 되어 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SK에서 네. 네. 내놓았고요. 그래서 사실상 KT에서만 그동안 콘텐츠 분야에 이제 서비스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KT가 이제 우리도 콘텐츠 기업으로 나아가겠다 이런 발표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또 KT 스튜디오 지니의 역할에 대해서 아까 좀 전에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 또 KT 자체, 또 KT의 이제 아래 산하에 있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네. KT에 대한 분석을 좀 해주시면은요. 네, 사실 뭐 KT가 지금 주가가 굉장히 적점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 시점에 이제 저점을 찍고 지금 이제 올라왔는데요. 지금 올라온 주가가 2만 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2만 원 박스권에서 행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비교를 해보면 J 콘텐츠리 혹은 뭐 A 스토리 네. 이런 주가들이 있는데 최근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에 굉장히 한번 급등하는 그런 주가를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콘텐츠 주가 그때 한꺼번에 다 올랐는데 네. KT는 아무래도 통신사 쪽에 좀 더 네, 그동안 그렇죠.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못 받고 이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KT에서도 좀 더 이렇게 한 번 더 뛰어오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KT가 좀 움직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자회사들이 좀 움직일 확률이 좀 더 높을 것 같기도 하고, 네. KT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사라는 인식이 좀 강하잖아요. 네. 통신 쪽으로 좀 실적이 괜찮나요? 그 올라갈 만한 여력이, 왜냐면 그 뭐 뮤직이나 뭐 컨텐츠 쪽에서 벌더라도 네. 통신 쪽에서 좀 까먹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좀 올라가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근데 사실은 KT가 굉장히 재미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이제 한국통신으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고객들을 끌어오고 있어서 우리나라에 약 1,500만 명 정도가 KT의 고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제 뭐 핸드폰뿐만이 아니라 IPTV라든지 네. 뭐 기가진이라든지 이런 IoT 서비스까지 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본다면 한 2천만 명 정도가 KT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런 예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금 KT 분석해 보면 뭐 시총 뭐 6조 9천억 정도 되고요. 코스피에서는 37위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기업인데요. 네. 사실은 컨텐츠 사업 평균 퍼가 17배 정도 되는데 지금 KT는 9배 정도 되는 굉장히 낮은 퍼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시장성이 굉장히 밝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KT 주가가 좀 오르고 있네요. 네, 아침도 오르고 맞습니다. 있는데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27,000원대에 다시 들어가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네. 얘기가 그러니까 KT가 콘텐츠 사업에 집중을 하니까 지니 뮤직을 지금 집중해서 봐라라는 얘기고 네. 그리고 지니 뮤직의 주가를 앞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J 콘텐츠나 이쪽하고 비교를 해서 예상을 해볼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아, 지니 뮤직도 그렇고요. 사실은 KT 자체 주가도 KT 그렇습니다. 자체의 주가도 너무 큰 등치인데 그걸 갖다가 이 콘텐츠 제작업체하고 맞추기에는 좀 어려운 감이 있죠. 네네. 네, 근데 KT가 굉장히 큰 덩치를 갖고 있는데 주가가 2만 7천 원대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KT에서도 자기네들은 한 3만 5천 원 정도가 적정 주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많은 증권 시장에서도 3만 원, 한 3만 7천 원 요 정도가 적정 주가가 아니냐 이런 발표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이제 KT에서 뭐 SK와 비교했을 때도 좀 시총이 작고 또 다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콘텐츠 제작사에 비해서도 굉장히 시총이 작은 주가가 굉장히 싼 편이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 더 도약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KT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워낙 공무원스러운 그렇죠. 기업.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혁신이나 자율이 좀 어려운 기업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프라라든지 고객이라든지 이런 점에서 강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앞에서 지적한 그런 일반적인 문제점 때문에 잘 변신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구회장이 그런 얘기들을 했었죠. 그동안 이제 너무 공무원스럽고 이렇게 지지부진한 혁신이 없는 기업에서 우리가 얼마나 혁신을 잘 할 수 있는 기업인지를 보여주겠다. 네, 이런 의지를 또 보여줬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혁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게 KT의 입장입니다. 아이고 하루아침에 코끼리가 여우가 될 수 있을까요? 좀 더 부정적으로 좀 바라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하신 제이 컨텐트리도 좀 궁금한데요. 네. 제이 컨텐트리와 에이스토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가가 갑자기 막 작년 연초에 비해서 10배 넘는 주가를 상승세를 좀 보여줬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제이 컨텐트리부터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뭐 저희 컨텐츠들도 지금 사실은 컨텐츠주들이 전부 다 작년 하반기 그리고 올해 초 이렇게 굉장히 엄청난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납품을 하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한류, K 한류와 더불어서 굉장히 훈풍이 불면서 뭐 중국에도 진출을 하고 미국에도 서비스 진출을 하고 또 최근에 뭐 우리가 미나리라든지 이런 영화들도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은 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에이스토리는 어떤가요? 방송 프로그램 제작하는 회사죠? 네, 맞습니다. 에이스토리도 지금 뭐 여러 군데 드라마를 납품하고 있는데요. 넷플릭스뿐만이 아니라 뭐 중국에도 또 많은 뭐 드라마들을 납품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4,000원대에 있던 주가가 1년도 안 돼가지고 연말에 돼서 막 4만 원대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좀 바라보는 분들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 이제 토론 반응을 제가 들어가 봤더니 뭐 하늘이 뚫려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천장이 없다. 막. 네. 근데 그렇게 정말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네, 뭐 회사 하늘이 없다, 자체는 뭐 어떤가요? 천장이 없다 이렇다기보다는 산업 자체가 지금 특수한 여건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뭐 코로나 때문에 집콕 생활, 집콕 라이프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면서 뭐 요새는 혼밥도 많이들 하시고 그러면서 혼밥 혼자 하기는 또 너무 쓸쓸하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켜놓고 드라마 한 편 보면서 먹고 이런 문화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면서 사실은 이런 컨텐츠주들이 더 좋은 흐름을 타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일 사이에 이제 바쁘다 보면은 혼밥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는 식당에 가보면 진짜 모두 모바일을 켜놓고 이어폰을 꽂고 혼밥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네, 뭐 그런 쪽의 추세를 따른다면 컨텐츠 쪽이 좀 전망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또 대표자잖아요. 네, 스튜디오 맞습니다. 드래곤은 어떤가요? 어떻게 스튜디오 보세요? 드래곤도 굉장히 좋죠. 사실은 이제 CJ 자회사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조금 이제 덩치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CJ 자회사고 이런 측면들이 이렇게 주가를 막 끌어올리기에는 조금 덩치가 크다는 말씀이 이제 주가에서 네, 그렇다는 그렇죠. 건가요? 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제 뭐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지만 조금 이제 요새 하향을 가고 있는데 네. 이거는 너무 많은 관심을 한꺼번에 받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스튜디오 드래곤 지금 이제 10만 원 가까이 되는 주가를 나타내면서 약간 좀 높은 고점에 올라가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사실은 지금은 이렇게 높은 고점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좀 저점에 있는 종목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타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보입니다. 만약에 저희 방송을 보시고 오늘 이제 27,000원에서 지금 막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나도 상승세에 편입해서 들어가 보겠다. 그럼 괜찮다고 보세요? 네, 지금 이제 상승세 KT 말씀, 네, 종목을 맞습니다. 말씀 안 드렸네요. 네. KT 지금 이제 상승세를 타시라고 오늘 이 종목을 가지고 오는 거죠. 네. 네, 지금 PBR이 낮기는 해요. 일도 안 네. 되기는 하는데 그래서 아까 김현콩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무게가 있고 좀 약간 그 이미지상 KT 하면 약간 진짜 공무원스럽다라는 저도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콘텐츠 관련해 가지고 네. 최근에 기사 난 것 보니까 스튜디오 드래곤 얘기를 하면서 빈센조 만들었잖아요. 네, 맞아요. 빈센조를 만들었는데 이게 왜 중국 비빔밥 PPL 때문에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네. 이 중국 비빔밥을 왜 PPL을 했겠냐? 이게 아마 중국 시장을 겨냥을 한 겨냥했던 거다. 것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중국 시장으로 간다면 많이 매출이 오를 거다. 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향후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를 하는데 네. 그 논리상으로 봐서는 어디 흠잡을 데는 없고. 그렇죠. 그럴싸하죠. 네. 바랬던 바와 같이 이렇게 네. 만들어 놓은 각본인 것 같은데. 네. 네. 근데 그러다 또 미중 관계가 또 불거지면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항상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포트폴리오에 담을지 말지를 항상 근데 신중하게 정말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대단한 같아요. 회사들이에요. 무슨 에이스토리가 그 킹덤 만든 회사죠. 네, 맞습니다. 네, 네. 킹덤 만들었던 회사고 뭐 저 스튜디오 드래곤이야 말할 것도 없고. 컨텐츠가 탄탄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정말 재밌는 드라마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들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경쟁력으로 봐도 그렇죠. 되겠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섹터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은데요. 네. 네, 오늘 가져오신 종목 KT였습니다. 혹시 또 추가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전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뭐 계속해서 박스권 장세인데 다행히도 우리 장이 좀 빨간불을 켜면서 좋은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미국의 모멘텀이 저희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만큼 미국의 모멘텀이 다음 달쯤에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하락장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해주고 계신데요. 그런 흐름을 좀 보면서 내 계좌에 있는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좀 면밀하게 주가를 바라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FP코리아의 강승민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장 핫한 이슈들을 전해드리는 이슈이십니다.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 오늘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첫 번째 이 기사부터 좀 놀라운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가 수입 전기차가 테슬라가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1월 달하고 2월 달에 그 수입 전기차 판매 실적을 수입 자동차 협회에서 집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1위가 어딘가 하면 타이칸 225대가 팔렸다 그럽니다. 네. 근데 타이칸이 한 대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글쎄요. 1억 4,560만 원이랍니다. 네. 이렇게 엄청나게 비싼 차인데 아우, 네. 225대가 팔려가지고 1위를 기록했고 2위는 쉐보레 볼트 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테슬라는 얼마나 팔렸는지 작년에 가장 많이 팔렸던 모델 3 같은 경우에 1월 달에 한 대 팔렸고요. 2월 달에 14대가 팔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1, 2월 합쳐서 15대가 팔렸는데 너무 적게 팔렸죠. 네. 여기 대해서 이유는 어느 정도 있다 그럽니다. 뭔가 하면 테슬라가 이 분기 단위로 물량을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네. 3월, 6월, 9월에 많이 팔리고 네. 다른 달은 좀 적게 팔린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더라도 작년 1월에 122대가 팔렸고요. 그리고 2월에는 1,402대가 팔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전년 동월 대비로 비교를 하더라도 100분의 1로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네요. 이게 꼭 뭐 물량의 문제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결국 이게 또 한국만의 문제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아이칸이라든지 뭐 쉐보레 볼트라든지 벤츠도 사륜구동 그 전기차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뭐 이렇게 되면은 결국 테슬라의 어떤 전기 자동차로서의 입지는 점점 약해질 걸로 이렇게들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요즘에 또 기아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요즘에 기관 투자자들이 그 기아차의 전기 자동차 EV6를 또 주목을 하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월 달 들어가지고 기관 투자가들의 순매수 1위 종목이 기아 자동차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아 자동차를 갖다 1,886억 원어치 순매수를 했는데 네. 이 기간 동안에 개인 투자가들은 기아차를 갖다가 한 3,600억 원어치 정도 순매도를 했다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기관 투자가들이 왜 기아차에 주목을 하느냐? 아무래도 전기차 EV6에 대한 기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현대가 아이오닉 5를 발표를 했을 때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뭐 네. 계약 실적도 좋긴 했지만은 아이오닉 5와 관련된 뭐 현대자동차뿐만 아니고 관련 전장업체니 시트 납품업체까지도 굉장히 주가가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EV6 같은 경우는 30일 날 글로벌 계약을 체결을 한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때를 노리고 기관들이 좀
매집을 한 것 아닌지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이슈를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미국 텍사스주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대규모 감세 혜택을 제안했다. 어떤 소식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텍사스주가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15년 동안 우리 돈으로 한 3,200억 원 정도의 감세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내리고 네. 삼성전자 텍사스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오스틴의 매너 교육 자치구에다가 이걸 통보를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남은 절차는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삼성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삼성이 받아들이고 매너 교육 자치구하고 협정을 맺고 그러고 난 이후에 그 자치구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치게 되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당초에 삼성이 요구했던 거는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20년에 1조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비해서는 많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그렇죠.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은 테슬라한테 텍사스주가 제공했던 게 10년에 520억 원 정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과 비교하면은 굉장히 큰 액수고 기간도 10년 이상을 줘본 일이 없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성에 대해서 상당히 공을 들이는 것 아니냐라는 네.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삼성이 17조 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라고 했을 때 이 텍사스뿐만이 아니고 뉴욕이라든지 네. 뭐 다른 애리조나라든지 이쪽에서도 손을 내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텍사스로서는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내밀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과연 삼성이 받아들일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텍사스주가 이렇게 3,200억 원을 갖다가 세금 감면 혜택을 줘도 되는 이유를 설명한 걸 보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삼성 공장이 들어와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세금도 낼 것이고 네. 또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뭔가 또 사 먹고 뭐 이러면은 판매세도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여기에다가 또 삼성이 물도 써야 되고 전기도 써야 되니까 거기 따른 공공 수입도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그걸 다 계산을 해보면 3,200억보다는 훨씬 많다. 아하. 뭐 이렇게 계산을 했다 그럽니다. 네. 우리도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맞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봤고요. 세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요즘에 가장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거죠. 바로 알몸 김치 사건인데요. 알몸 배추, 알몸 김치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요즘 식당에 가보면 김치를 두고 이거 중국산이냐 아니냐라고 확인하는 분들 꽤 많다 그럽니다. 네. 그뿐만이 아니고 왜 김치를 주재료로 하는 음식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김치찌개집이라든지 아니 김치찜을 파는 특히 배달로 그런 걸 파는 이런 식당 같은 경우는 매출이 90% 가까이 줄어든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알몸 배추, 알몸 김치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들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중국산 김치 수입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규모가? 네, 우리나라 수입 김치가 대략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억 5천만 달러치 정도 수입이 됐는데 이거는 금액으로 따져서는 한 16% 늘어난 거고요. 네. 물량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뭔가 하면은 작년에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식당들이 영업을 못했죠. 좀 네. 제대로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량은 줄어들었는데 중국산 김치의 가격이 꽤 올랐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금액으로 따져서는 한 16% 정도 증가를 했는데 전체 수입 김치의 99%가 중국산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올해 1월, 2월 물량을 보면은 물량 기준으로도 벌써 10%가 넘게 늘어났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중국산 김치가 우리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산 김치를 아마 가정집에서 사서 먹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없죠. 네, 잘 대부분의 없습니다. 경우 네. 식당에서 사용을 하고 식당도 좀 말하자면 어떤 질을 위주로 하는 식당에서는 중국산 김치를 안 쓰는 집도 많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어딘가 하면은 급식업체, 단체 급식 뭐 이런 데서는 거의 중국산 김치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과거에도 좀 위생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2005년도에 기생충 김치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산 김치에서 회충을 비롯해서 기생충 알이 나왔다. 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2005년도에 조사를 해봤더니 중금속이 나왔다. 그 얘기도 중금속이 있었어요. 네. 국산 김치에 비해서 3배 이상 많더라라는 그런 발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이 김치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안 하던 때였거든요. 그러면서 이 타격을 받지 않고 중국산 김치 수입이 계속 늘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번 사태로 좀 수입이 좀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2008년 원산지 표시 의무화 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08년 12월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했거든요. 김치에 대해서. 그랬더니 2009년도에 중국산 김치 수입량이 33.3% 그러니까 네. 3분의 1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알몸 배추, 알몸 김치에 대한 소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산 김치를 싫어한다라는 건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 기생충 김치나 중금속 김치 때는 소비자들이 판단할 근거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는 어쨌든 간에 김치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적어도 올해는 아마 이 소비자들이 중국산 김치를 외면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단체 급식 업체나 식당에서 이 김치,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기는 쉽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김치 이슈까지 세 번째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 2 함께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전화 연결해서 전문가분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이 시각 증시 상황에 대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종철 전문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현재 증시 상황 어떤가요? 네, 이제 간밤에 이제 이런 봉쇄조치가 추가적으로 연장이 되면서 사실 코로나 종료에 대한 기대 다들 많으셨을 겁니다. 근데 지겹죠, 이제 코로나 너무 지겨운데, 지겹지만 안 끝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세히 이제 내용을 좀 보시면은 코로나 관련해서 그 신규 확진자 추이를 보시면은 유럽 쪽이 잘 안 꺾이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미국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살짝 꺾였다가 이제 반등하는 추세고, 반면에 이제 미국은 지속적으로 백신 접종하면서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데 유럽 쪽이 잘 안 꺾이고 있는데, 결국 이제 독일이 추가적으로 봉쇄조치 연장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실망감, 경제 재개의 기대가 좀 꺾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좀 반영이 되면서 사실 시장 자체 출발은 좋지 않았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우리나라가 어제 선조정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뒤로 갈수록 강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 컨텐츠 관련주들이 좀 밀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행, 관광, 레저 관련주도 밀리고 있는데, 저는 차라리 이번 기회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화장품, 그다음 여행 관련주도 최근에 가다가 지금 안 가고 있는데, 오히려 이럴 때 올라갈 때 추격하는 것보다 이럴 때 사서 모으는 전략, 이런 전략들이 상당히 좋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거는 뭐냐면, 경제가 결국 재계가 기대감이 좀 꺾이면은, 그럼 결국 다시 금리는 오르지는 않을 거거든요.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이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시장에는 또 장점으로 또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로 가든 결국 시장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게 좀 보시면서 시장을 좀 대응하시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거는 4월 실적 시즌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적 관련주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오늘 그래서 실적으로 좀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 PER이 좀 상당히 낮은 종목들, 실적 잘 나오는데 PER 낮은 종목들, GST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계속 등하고 있고요. 반도체 장비주죠. 그리고 관련해서 또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반도체 소재 관련주인데, 이 부분도 지금 지속적으로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계속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동성 장세 실적 장세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최근에 금호석유가 경기권 분쟁으로 이슈가 많은데, 이 종목도 결국 국민연금이 국민 편이 아닌가 봐요. 근데 국민연금이 지금 박창구 회장님 편을 들었는데, 결국은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밀렸습니다. 밀렸지만 하지만 금호석유는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실적 관련주로 보는 게 맞다. 그래서 금호석 밀릴 때 한번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철강주들 보면은 뭐 대한제강, 상당히 좀 올라온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냥 포스코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PER 5배, 정말 극도의 너무 심한 저평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실적 시즌에 좀 볼만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고밸류 쪽인데요. 고밸류 쪽 대표적인 고밸류가 2000엔지 관련주인데, 폭스바겐이 이제 각종 배터리 일원화하겠다, 이렇게 한 뒤로 밀리고 있는데, 사실 각종 배터리 일원화는 뭐 핑계고요. 결론은 폭스바겐이 배터리도 우리가 그냥 다 해먹겠다, 이런 얘기인데, 내재화죠, 한마디로.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너무 악재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결국은 폭스바겐 기술력이 따라오지 못할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노스볼트나 CATL 쪽에서 받으면 소재나 장비 관련주들은 수혜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검사 장비 쪽이 인텍플럭스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아까 이제 방송에서 이제 패널분께서 이제 타이칸 얘기를 해주셨는데, 폭스바겐 타이칸에 실리콘 응급제를 납품하고 있는 대주전자 재료를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대주전자 재료가 현재 타이칸 매출이 작년에 한 8, 9%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본격적이니까 올해 벌써 엄청 팔렸기 때문에 전 대주전자 재료가 많이 그 점유율을 늘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바닥 잡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유망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과 관광 레저, 화장품 쪽의 섹터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고 또 실적 관련주, PER이 낮은 실적 관련주에 좀 관심을 가져보라고 하면서 많은 종목들을 좀 픽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대주전자까지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투자자별 매매 동향은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투자 매매 동향 간단하게 좀 보시면요. 사실 지금 이제 외국인 기관 주구장창 팔고 있죠. 연기금이 제가 기금 출신이에요. 연기금 출신인데 연기금 의사결정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옛날에 딱 한 번 봤습니다. 옛날에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 때 주가 대폭락 했을 때 연기금 엄청나게 사고 지수 1300에서 연기금이 그렇게 비중 늘리라는데 안 늘고 다 팔아먹었어요. 다 팔아먹었는데 제가 그때 있었거든요. 제가 기금에 근무하고 있을 때인데 정말 자산운용회의 열어가지고 기금 비중 늘리면 되는 문제인데 안 하더라고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지수 2000 다시 찍었거든요. 1300에 다 팔아먹고 2000까지는 외국인이 다 들고 갔거든요. 그래서 참 연기금 다시 그것도 똑같이 재판하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 출신으로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매도하는 거 자체가요. 근데 저는 이 기관이나 외국인 매도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연기금 쪽은 매도 물량이 많이 남았는데요. 근데 이제 지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하기 쉽지 않다. 그리고 최근에 환율 급등하다가 지금 다시 소폭 밀렸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 환율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수급은 현재 개인이 외롭게 싸우고 있지만 이제 지수가 밀릴수록 오히려 수급을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외국인 기관이 수급을 잡고 있는 쪽에서 결국 지수 상승이나 종목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주로 이런 종목을 보시면 좋은데 최근에 쿠팡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제 대형 포장이나 뭐 이런 종목들 또 물류 관련 쪽에서 다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런 종목도 또 최근에 이제 기관 수급들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같이 올라갈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같이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외인과 기관이 좀 함께 들어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종목 투자 시에 체크할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오늘 시초가는 좀 건들지 않으셨, 원래는 이제 최근 장이 시초가가 보통 좋고 종가로 가면 밀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어제 선반영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종가로 가서 오늘 괜찮다. 근데 시초가 운영이 좀 좋았던 때였다 이렇게 좀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고밸류 종목들은 웬만하면 좀 피하시는 전략 당분간은 계속해서 조금씩 피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좀 실적주를 미리 대비하는 상황이 좀 좋지 않을까. 어차피 5월 되면 5월에 이제 주식 팔고 떠나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5월 가기 전에 4월 내 수익 하고 좀 어느 정도 비중 정리하고 현금 비중 좀 챙긴 다음에 5월장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4월장은 실적주 위주로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실적주들이 좀 밀리면은 그런 종목들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4월달에 이제 재보선 선거가 있죠. 선거가 있는데 선거 관련주로는 저는 뭐 정치 테마를 해라 이런 건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다만 건설주도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은데 건설주도 괜찮은데요. 그냥 좀 건자재도 이 정도 바닥 쳐서 자꾸 가고 있다. 건자재 관련 현대리바트. 한샘이 물론 좋습니다. 근데 한샘은 이상하게 추문이 많아요. 회사 관리가 개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리바트가 차라리 밸류 쪽으로도 좀 괜찮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그래서 오늘 종목 너무 많이 얘기 드렸는데 그래도 압축돼서 종목들 저희가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노란톡 맥심저 성장형 가치투자 김본 이렇게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오늘 종목들 압축한 거에 대해서 자료랑 같이 올려드리고 그다음 히든 종목 하나 있거든요. 오늘 저희가 히든 종목 하나 나갈 게 있는데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으니까 노란통 메신저 성장형 가치투자 김본 함께 하시면은 제가 오늘 관련주를 정리해서 다시 한번 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원시원하게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김정철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현재 시각 9시 43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죠.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우리 시장 약보합권으로 좀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도 등락을 오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를 통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코스피 지수가 0.43% 현재 내림세 기록하면서 2,991포인트 선 현재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다시 0.32%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949.32포인트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로 지금 전환을 했네요. 기관이 1,800억 원대, 외국인이 2,000억 원대에 가까운 물량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만 홀로 거의 4,000억 원에 가까운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기관은 370억 원대 지금 물량을 내놓고 있지만 외국인이 그래도 130억 원 물량 담아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도 함께 460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관련주들 지금 다 약세 기록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0.61% 내려오면서 81,300원 선에서 현재 체결이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1.11% 지금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33,500원 선 현재 흐르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가 1.55% 또 시세 많이 밀리면서 38만 원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1.29% 또 상승장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탄력 받으면서 78만 5천 원 선에서 지금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시죠. 현대차가 1.77%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2만 2,500원 선 현재 흐르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28% 약보합권 움직임 보여줍니다. 71만 1,0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래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1.92% 또 시세 가져가면서 63만 6천원 선에서 현재 체결이 되고 있고요. 카카오는 0.1% 약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0.85% 빨간불 켜내면서 29만 5천원 선 현재 흐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종목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기아차가 1.8% 지금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8만 2천원 선에서 현재 흐르고 있고요. 포스코가 1.92%또 하락합니다. 지금 30만 7천원 선에서 지금 체결이 되고 있고 현대모비스도 오늘 2% 가까운 시세 내주면서 지금 한 단계 내려왔습니다. 28만 500원 선에서 현재 체결이 되고 있고요. LG생활건강은 1.93% 그래도 탄력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전자도 지금 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LG생활건강이 한 단계 올라오면서 또 밀리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쪽 굉장히 또 탄력받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93%, 아까보다는 조금 시세를 일으킨 했지만 계속해서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12만 9,900원 선에서 지금 체결이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0.14%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펄어비스가 0.23%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29만 9,600원 선에서 현재 체결이 되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 0.77%, 오늘은 좀 순서가 바뀌었네요. 카카오게임즈가 강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52,2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 1.26% 또 시세 밀리면서 13만 3,6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한 번 더 살펴보시죠. 에코프로비엠이 1.02% 또 탄력 받으면서 15만 7,9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SK머티리얼즈가 0.43% 약보합권 보여줍니다. 30만 2,700원 선 현재 흐르고 있고 CJELM은 0.77% 또 밀려나고 있습니다. 함께 스튜디오 드래곤도 0.53% 약보합권 움직이면서 9만 4천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오늘 알테오젠도 많이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1.17% 하락한 10만 1,2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오세훈 관련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이뤄졌는데요. 여기서 오세훈 후보가 승리를 잡으면서 오세훈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 가운데 더 우세한 쪽이 어딘가 살펴봤더니 오세훈 후보 쪽이 더 강한 힘을 실어주면서 관련주들이 또다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능기업이 현재 10.25% 또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4,195원 선에서 현재 체결이 되고 있고요. 지능 관련주들 모두 다 1에서 3%대 또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진양화학 같은 경우는 17%대 급등세 보여주면서 6,53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진양산업은 4.6% 좀 급락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더 종목들 살펴보시면요. 진양폴리가 12% 또 상승폭 켜냅니다. 4,790원 선에서 지금 체결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백광산업도 1%, 그리고 KPS도 지금 0.32%대 빨간불 켜내면서 오늘 정치 테마 관련주들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어느덧 오프닝 벨 1부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김희성 앵커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진정한 가치에 집중해서 또 가치가 있는 실적 위주의 또 종목을 좀 편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같이 좀 어려운 장에서는 힘을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오프닝 벨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모든 내용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며 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개인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